작년에 명의신탁 해지로 네.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에 한 6, 7건 정도가 지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주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했을 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의신탁 해지로 자기 주식을 가져오는 거랑 또 회사에서 자기 주식 취득을 결의할 때 참여하지 않으면 본인의 지분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 해설에도.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작년부터 이제 소송을 걸고 있는 거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소송이 걸리면 노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큰 부담이고요. 작년부터 명의신탁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간주취득세를 이제 부과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인가요?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의 불이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중소기업은 대부분 다 대표님께서 과점주주시잖아요.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쳐서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과점주주인데 당연히 과점주주입니다. 근데 간주취득세 부과하는 기준은 주식을 취득했을 때 부과하는 건데 우리가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을 가져왔다는 건 본인 주식을 회수한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 주식 취득 같은 걸 할 때 본인이 참여하지 않게 되면 본인 지분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국세청 예규나 예문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지분이 올라간다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본인이 참여하지 않게 되면 네. 이런 거죠. A, B, C, D의 주주가 있고 25%씩 갖고 있다 그러면 네. A, C, D 주주가 10%씩 자기 주식을 보유로 회사에 팔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회사의 지분율이 30%가 되겠죠. 네. 대신에 다른 주주들 A, C, D는 네. 15%씩 될 겁니다. 네. 그러면서 B 주주는 25%가 되겠죠. 네. 그러면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본인은 가업승계나 증여특례, 가업승계, 증여특례나 상속공제죠. 기타 자기 주식 관련한 부분도 우리가 발행주식 총수를 계산할 때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은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본인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죠. 네. 또는 소각하게 되면 그럼 100% 올라가게 되죠. 네. 그런 때 지분 상승률에 대해서 간주취득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분 상승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 비율에 대해서 간주취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취득한 게 아니니까요. 명의신탁이 부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그럼? 국세청에서 네. 이게 명의신탁이라고 확인해 주면 간주취득세 문제가 없어야 되죠. 네. 근데 작년부터 지자체에서 명의신탁 해지로 가져오는 주식에 대해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거죠. 맞진 않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표님들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지자체에서 간주취득세 부과할 때도 예외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서 주식을 환원할 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증빙으로 고려하는 요소가 변론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문이죠. 변론 판결과 무변론 판결이 있는데 변론 판결로 가져오는 주식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간주취득세 부과를 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도 그 주금납입 증빙이 확실하면 그것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들이 이제 자기 케이스는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대표님들께서 어떻게 좀 의뢰를 하셔야 되나요? 그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방문해서 네. 명의신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네. 그 경과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네, 확인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양수도나 명의신탁 해지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금에 출연하는 분들도 가끔씩 계신데 사근복에 출연하시게 되면 그 주식에 대한 권리는 아예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통상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명의신탁 해지로 가져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4가지 증빙을 갖추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 회사에는 어떤 게 가장 적합한지는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사근복에 명의신탁을 출연하는 경우도 간혹 봤는데 네네. 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사근복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네. 그래서 출연하시게 되면 권리는 이 주주로서의 권리는 아예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근복에 출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 판결문도 불가하고 해지를 통한 증빙 갖추는 것도 어렵고 양수도는 더더군다나 어렵겠죠. 주가가 높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사근복에 출연하게 됩니다.
별로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근데 최악의 경우에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지 최선책은 아니다. 네, 그렇죠.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네. 권해드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중에 혹시 최근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준 사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문의 주신 대표님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2건 정도가 있고요. 네. 네, 둘 다 변론 판결로 가고 있습니다. 별명이 났다고 난 건 없으실까요? 난 건. 네, 아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작년부터 그 지자체에서 네. 간주치익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네. 변론 판결에 들어가게 되면 네. 최소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번 정도 법정 소송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통상 6개월이고요. 네. 최근에는 9차 공방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네. 변론 판결에 대해서 언제까지 답이 나온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간주치익세 관련해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으시다면 어쩔 수 없이 변론 판결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외에 다른 또 방법은 혹시 없으실까요? 다 공개는 할 수 없으시겠지만. 명의신탁 환원하는 방법으로 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양수도로 가져오는 방법, 명의신탁 해지로 가져오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주축으로 쓰고 있고요. 네. 양수도로 가져왔을 때의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금전이 오고 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 주당 가치가 높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돼서 실질적으로는 많이 쓰지 않는 방법입니다. 명의신탁 해지로 가져오는 방법은 간접적인 증빙을 만드는 거고요. 첫 번째는 주금납입 증빙, 두 번째는 배당금의 실질 기속, 세 번째는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네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변론 판결, 이 네 가지 축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설팅을 받을 경우에 명의신탁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확인 받으시는 것보다는 한 번쯤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검증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명의신탁 주식 해결한 건이 한 40건이 좀 넘는데요. 네. 단 한 번도 확실히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저희가 증빙을 최대한 갖추더라도 네. 판단하는 건 과세관청에서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그분들이 이게 명의신탁이라고 네. 확정 지어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거죠. 네. 근데 실패한 경우는 없는데 네. 그렇더라도 고객사에 가게 되면 네. 확실히 100%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사실 이제 확실한 그 부분들이 좀 안심이 될 거잖아요. 네네. 물론 거의 확실하다라는 부분을 있겠지만 또 변수 부분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네네. 부분들이 있겠지만 좀 확실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네. 주금납입 증빙이 확실한 경우에는 100% 가능합니다. 2020년 이전에는 은행의 업무 처리 기준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처음에 법인 설립하실 때 네. 이거 법인 설립 자금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름 말씀하시면 대표님 명의로 뭐 들어온 돈 1억이면 1억 해서 별단 예금 처리를 했습니다. 은행의 별단 예금은 가계정으로 은행 업무를 손쉽게 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이고요. 그렇게 해서 은행 예금을 1억을 들게 되면 그 다음에 발기인총회 의사록을 거쳐서 법인 설립 등기를 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등기를 치면 1, 2일 또는 2, 3일 후에 설립 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다시 가셔서 법인 통장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별단 예금 처리되어 있던 1억 원이 법인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 맡길 때 대표님이 성함으로 1억 원 별단 예금 처리했던 게 주금납입 증빙이고요. 2, 3일 후에 법인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도 간접적인 증빙이 됩니다. 네, 이러한 증빙이 확실하다면 네, 명의신탁 해지로 가져오는 게 100%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이제 2020년 이전에 설립됐다고 하면 네네. 그런 자료들이 은행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별단 예금에 대한 은행 서버 기록은 네. 10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됩니다. 은행 서버에서 건이 많게 되면 쌓여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가장 오래된 건부터 지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년 이내의 법인이라면 네. 명의신탁이 있는 10년 이내의 법인이라면 별단 예금 처리하는 거를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10년 이상 되셨더라도 가장 오래된 거부터 지우니까 네. 네, 우리 회사가
뭐 12, 13년 됐다라고 하면 네. 은행 가셔서 명의신탁 때문에 그렇다. 네. 주급납입 증빙을 떼달라고 하면 네. 떼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럼 혹시 미리 이렇게 떼놔도 되는 건가요? 예, 가능하죠. 그러면 그걸 떼놓고 나서 뭐 6개월 유지되는데 뭐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 없습니다. 건가요? 아,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미리 반드시 지금 이 시기에 한번 떼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네. 그 증빙을 뗄 수 있으면 가장 네. 확실한 간접 증빙이 되니까요. 추가적으로 대표님들이 어떤 주의해야 될 사항, 명의신탁에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피하고 반드시 한번 이렇게 상담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의신탁이 있는 회사에서 네. 증자를 자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증자를 자주 하시는 건 상당히 리스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명의신탁 해지로 가져온다라는 건 이게 명의신탁입니다라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발기 설립하게 되니까 그때 명의신탁은 액면가겠죠. 근데 그 이후에 증자하실 때마다 명의신탁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증자 건 바이 건으로 다 시가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명의신탁을 확인받더라도 발생하는 증여세나 가산세 부담 때문에 환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증자하시기 전에 명의신탁으로 확인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면 명의신탁이 있는 회사는 증자를 안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럼 증자하기 전에 반드시 명의신탁을 해결하고 가야 되겠네요. 네, 그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세세한 부분들이 회사의 조건들마다 다르게 또 부인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부분을 세세하게 또 따져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사업을 승계하실 계획이 있으시고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법인에서도 명의신탁이 있다면 명의신탁부터 해결하고 승계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가업승계가 진행된 이후에는 명의신탁으로 확인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 이제 법인 설립을 알아야 되는데요. 네. 법인 설립은 두 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발기 설립과 변태 설립이 있는데요. 우리가 금전을 내고 그 금전을 주식으로 환원해 가는 게 발기 설립이고요. 금전 외의 재산을 법인에 출자하는 게 변태 설립이 됩니다. 그럼 발기 설립은 발기인수 제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96년 9월 30일까지는 7분의 발기인이 필요했고요. 2001년 7월 23일까지는 3분, 7월 24일부터 한 분만 있으면 발기 설립이 가능합니다. 발기인을 맞추기 위해서 네, 그렇죠. 이야기가 자기 돈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에게 주식을 네. 명의 신탁한 거네요. 네, 과거에는 그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상법도 그래서 개정된 겁니다. 명의신탁은 과정은 어떻게 됐든 타인의 명의를 빌린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환원하는 방법은 양수도로 가져오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명의신탁 해지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수도는 실질적으로 현금이 오고 가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주당 가치가 높게 되면 그 금액이 커진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가 없다면 그나마 좀 쪼개서 주식을 양수도로 가져오는 방법을 쓸 수 있고요. 명의신탁 해지로 가져오는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급납입 증빙을 확보하는 거, 두 번째는 배당금의 실질기속, 세 번째는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네 번째는 법원의 판결문, 그래서 무변론 판결과 변론 판결이 있고요. 작년부터 이슈되고 있는 지자체에서 간주치유세 부과하는 부분은 주급납입 증빙이 확실하거나 변론 판결로 가져오시게 되면 지자체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명의신탁이 있는 회사에서 특정한 방법만 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제안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상담 중이거나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동 중일 때 연락이 안 되시면 여기 상담 링크도 있기 때문에 상담 링크를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확인 즉시 바로 연락을 드리니까 상담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